네, 결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오늘은 좀 걸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약간 바람 제 소리 주말, 때문에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합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하게 저희들, 조금 근황 짧게, 한 2, 3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고, 네,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동석 대표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돈 안 되는 일 쫓아다니느라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 돈 안 이한열 되는 일 열사 쫓아다니느라고 38주기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 돈 안 이한열 되는 예, 일 쫓아다니느라고 이은주입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잘 우선 지내셨어요? 선배도 만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아, 고정님 대표도 만났어요. 그거에다 최태림 혹시 고정님 가시는 분 이런 사람도 계시면 만나서 따라가려고 거기다 23일 온다는 붙여놨는데. 이야기 이제 예, 한번 확인하고 듣고 왔고요. 네, 네, 계속 그 네. 수련회 같은 게 계속 있어가지고 아 큰일 네? 났습니다. 이게 아, 진득하게 눌러 앉아서 이 카페에서 돈 벌어야 생각해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꾸 방랑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도 방랑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국회 한번 다녀왔고요. 아까 그치 우리 유명정 대표하고 근데 네, 끝나고 이원주 의원 사무실에 이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잠깐 거기서 커피 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카페는 지금 네, 정식 오픈하신 거죠? 어? 카페가 정식 네. 오픈이 됐나요? 네. 아, almost. 아직 그러면은 100% 오픈을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예, 예. 예, 예. 아유, 이게 지금 아까 들어가지고. 그러면 아, 예, 카페가 예. 거의 오픈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네. 네, 우리 그 딸하고 저랑 이제 거의 네, 준비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니, 공간 확보 거의 네, 네, 끝났고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음료 만드는 건 지금 연습 네,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자신감 생기면은 같이 이제 네, 오픈해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다음 주 네. 오픈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번 주 오픈을 목표로 늘 열심히 예,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오픈 예,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은 또 해보겠습니다. 페북에다가 네, 오픈 네. 소식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구야 대표님, 예, 아, 예. 예, 저는 예, 양쪽 지난주에 국회에 고려해가지고 가서 한번 적당한 그 주제로 오랜만에 뵈서 예, 좋았고요. 말씀하신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네, 네. 어, 아유, 괜찮습니다. 네, 연구재단에서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겨야 될 것 네, 같아서 몇 달 네, 네. 정도 이제 그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건 되면 그대로 되나 이제 보다 생각하는 내년으로 거고요. 예, 예. 어플라이하는 그런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계속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바울 시대까지 이제 한 10번에 걸쳐서 이제 쭉 이제 강좌를 했었고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그거를 어떻게 뭔가 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또 링크로 올려주셨던 유영진 대표님 이제 링크로 올려주셨던 것 중에서 그 옵시디언 관련된 그런 뭐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이렇게 틈틈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냥 하다가 약간 거의 포기 정도로 해서 예,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지금 내일 그 동반성장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그 동반성장 포럼, 제가 이제 거의 발표하게 돼서 지금 뭐 내일 서울대 거기서 진행하고요. 지금 이제 동맹의 날 행사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은 그 매거진 S 그 윤준식 기자 하는 그거를 저희 자료집으로 좀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들도 소개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번 주 되면은 거의 연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제가 뭐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것들은 페이스북에 계속 포스팅을 하니까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협업 공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윤구경 대표님이랑도 통화를 했었는데, 디스코드, 지금, 저희가 지금, 뭐, 페이스북도 있고, 노션도 있고, 디스코드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지금 툴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회사들 간에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회의를, 프로젝트를 좀 관리하고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우리 유영진 대표님 한번 말씀 듣고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예. 방금 하신 이야기부터 먼저 이제 관련이 서로 있으니까 그거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툴들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쓰는 툴은 조금 쉽게 생각해서 브라우저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하세요. 웹 브라우저가 툴이에요. 웹 브라우저가. 요게 툴이고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그냥 자료 하나예요. 링크 하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는. 근데 우리가 아주 옛날 시대의 도구들이 없던 시대를 살아왔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랐잖아요. 예, 디지털 도구라고 해봐야 너무 늦게 이렇게 이제 뭐 한 고등학교, 대학교 요때 아마 만나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만한 거 아주 조그만 거 하나도 다 툴이고 막 이것도 막 뭐 배워야 되는 거고 요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거는 그 디지털 쪽 기술이나 이런 걸 대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도 언어도 그렇잖아요. 리터러시 하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그거 하나 기반으로 해서 그냥 스스로 다 보고 그냥 쓰고 보고 쓰고 이 상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뭐냐면 내가 근육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앉아만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남의 거에서 시작을 하면 조금 그게 와닿지도 않고 자주 쓰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안에서 출발점이 뭐냐? 두 번째로는 출발점. 앞으로 쓰는 도구는 브라우저 하나다. 예를 들어서 기본 도구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옵시디언이 됐든지 아니면 노션이니 뭐니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아래 한글로 치면 메뉴 안에 들어가서 큰 메뉴 안에 작은 메뉴 그 안에 작은 메뉴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냥 그 메뉴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걸 부풀려 놓으면 막 이거 저거 막 해놓으면 그러면 머리만 복잡하고
그리고 종합도 안 돼요. 표준화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출발점은 내 도메인이에요. 내 도메인. 그러니까 내가 쓰는 툴은 브라우저 하나고 그 출발점은 내 도메인이다. 요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석 대표님은 김동석 대표님 도메인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시커스 쪽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고, 그리고 유명종 대표님은 CDMS 홈페이지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데넷나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머리가 가벼워져요. 이렇게 해야. 근데 어디서 끊기냐? 이제 끊기는 자리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끊기는 건 뭐냐 하면 쓰는 도구들을 그 도메인에 연결을 안 해놨으면 그럼 끊기는 거예요. 도구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 순간에. 그러니까 시커스 홈페이지에 시커스 이번에 그룹 만드셨죠. 그죠? 예, 그러면 그 그룹이 시커스 홈페이지에 링크가 있어요? 없어야 돼요? 안 들립니다. 지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예, 있어야 돼요. 그 링크 붙여놨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네네. 그 다음에 지금 CDMS 홈페이지에는 거기에는 우리 CDMS 동맹 그룹에 링크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네, 예, 그것도 당연히 데넷나우에는 또 뭐가 붙어야 돼요? 데넷나우 쪽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그룹이 거기에 링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자료들을 또 모아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노션이든 구글 드라이브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또는 놓으셨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링크가 또 어디 있어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가 선생님들의 도메인에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메인이 실용적이 돼야 나도 자주 들어가 보고 그게 출발점이니까. 그리고 자주 들어가 봐야 개선이 되고 최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 이게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링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따로 가고 그룹은 그룹대로 가고 노션은 노션대로 가고 이러니까 머리는 왕창 복잡해지고 그리고 나도 쓰는데 도움이 안 되고 남들한테 알려주는 건 더 힘든 작업이 되는 거예요. 데넷나우 홈페이지 주소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고 저희 그룹이요? 저도 자주 안 써서 그래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쓰는 툴은 브라우저 하나다. 출발점은 내 도메인이다. 그리고 그 도메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채널들이 단지 뭐처럼 아래 한글에 메뉴에 하부 메뉴처럼 어딘가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야기 드리는 그것들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죠? MV 파라, 미션, 비전, 프로젝트, 에어리어, 리소스, 아카이브 요 순서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지키자고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혼자서 일을 하면 그러면 힘들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그쵸? 일하려고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동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CDMS 동맹에 이름만 걸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다른 동료들의 다른 그 동맹사들의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반대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많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진도가 늦어지는 거를 아주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AI가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되게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초도 작업이 머릿속에 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시작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절반을 쉽게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쓰고 있는 우리 AI 도구들 그런 쪽들인 거예요. 젠스파크 알려드린 이유도 그랬고 펠로나 나머지들 다 쓰시면서 요새 또 이제 부상하고 있는 거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구글 AI 스튜디오 쪽하고 그 다음에 그 구글 쪽 제미나이
그리고 특히나 많이 쓰시라고 한 게 노트북 LM 쓰시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다 해주는 게 뭐냐? 앞부분에 요 넘어가는 문턱을 얕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일단 아무 생각 없이 한 문장 넣어놓고 그러고 나온 거 가지고 시작을 하면 요 절반이 끝난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처럼 우리가 지금 동맹 쪽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맹에 대해서도 AI가 절반을 해결을 해줬다면, AI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절반을 해결해 줬다면 또 하나의 절반을 해결해 주는 게 동맹인 거예요. 항상 머리에 고정관념이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 혼자야. 월급 줘가면서 사람 쓸 여유가 없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사업은 그걸 갖고 지금 해야 돼. 이런 게 원래 고정관념이 딱 우리가 다 막혀 있잖아요. 그거에.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동맹인 거잖아요. 예, 근데 모르면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냥 이름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근데 서로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서로의 MVP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그러면 동맹이 갑자기 뭐가 돼요? 예. 진짜 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직원 한 명 쓰면 얼마씩 지출하셔야 돼요? 최하 요즘? 유 대표님 거의 한 250 정도 지출해야죠. 네. 최저시급만 줘도 아마 그 돈 될걸요? 그죠? 거의 190 200 되나요? 200 초반대까지 됩니다. 200 네, 넘어가겠죠? 예, 사실 뭐 우리가 그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부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따라 붙으니까. 그쵸? 예. 근데 사대보험이랑 퇴직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리고 네. 사무실 운영도 사무실 자체도 공간 자체 비용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책상, 집기 그럼요. 뭐 이런 거부터 그리고 사실 티가 잘 안 나서 그렇지 각자들 다 먹고 살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한 명 한 명이 제일 아쉬운 거예요. 지금 대표님들이 가장 애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당장 뭐 나머지 멤버들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눈앞에 요 화요일 날 만나는 요 멤버들을 어떻게 동료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일을 추진하지?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즉시 버는 거예요, 돈을.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금으로 내 통장에 찍히고 그게 지출 비용 요거 다 제하고 딱 남아야 이게 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인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MVP를 서로 어떻게 알아봐요? 그리고 김동석 대표님이나 유명정 대표님이나 각자 가지고 계신 그룹이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상태나 MVP나 이런 걸 다 뭘로 봐야 알아요? 아까 이야기 드린 도메인인 거예요. 도메인. 그죠? 그래서 그분 도메인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분 도메인만 내가 들어가면 해결이 되도록 해놔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객은 내 도메인 홈페이지에 첫 번째 고객은 나 자신이고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고객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동맹의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쓰기 편하고 내 동맹들이 쓰기 편한 쓰는데 합당한 홈페이지가 돼야 돼요. 근데 들어간 데마다 홈페이지 구성이 만약에 다 달라요. MV8라 순서를 안 지키고 그냥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더덕 붙여 놓으면 그러면 들어가서 볼 때 데넷나우 들어가서 파악할 때 머리 쓰는 게 달라지고 CDMS 들어가서 볼 때 머리 또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힘들어서 일을 못 해요. 그쵸?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하나로 다 만들어준 도구가 별게 아니라 바깥에서 유료로 쓰고 있는 온갖 업무용 도구들인 거예요. 그 인트라넷이니 아니면 뭐 ESG를 위한 툴들이니 뭐 요런 것들이 전부 그거를 표준화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런 표준화된 도구를 안 쓰고 자꾸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고 오픈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요거를 그 MV8를 지켜가면서 만들자고 할까요? 첫 번째는 당장 비용이 달라요. 저쪽은 월마다 지출하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월마다 지출하는 돈이 없어요. 그쵸? 오픈된 도구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저쪽 도구는 우리 임의대로 수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유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도구들은 유연해요.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씀에도 불구하고 유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멤버가 추가될 때의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유료 도구 특정한 회사 걸 쓰잖아요. 그러면 멤버가 이제 우리 동맹회가 한 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도구를 써봤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보통은 낮죠. 근데 낮죠. 얼른 생각하기엔 우리가 지금 하는 도구들이 더 어수선해 갖고 비용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블로그 구경도 했고 인스타 구경도 했고 페이스북 구경도 했고 유튜브 구경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짜맞춰서 만든 거를 표준만 딱 지켜넣어서 쓰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익숙한 도구를 갖고 들어오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맹이 돼서 함께 일하는데 우리 표준대로만 딱 가면 그러면 훨씬 낮은 비용으로 동료가 들어오는 날 사실 시작할 거리들이 딱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료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 쓴다. 그럼 어때요? 새로 한 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표준에 맞게 바꾸는데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능이 떨어져 보이고 아니면은 뭐 좀 모양새가 떨어져도 구글 사이트 도구로 통일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 거 만지던 게 있으니까 새로운 분이 만든다 그러면 도와드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지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기능을 홈페이지에다 만들어서 각자 붙이기 시작하면 홈페이지 쓰는 게 전부 다 사용법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어요. 공지사항은 뭘로 만드시라 그랬어요? 블로그. 공지사항은 블로그.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이너서클은 페이스북 그룹을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초보자나 긴밀하게 이렇게 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 쓰시라 그랬잖아요. 어수선해요. 게시판 하나를 하는데도 여러 개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즉각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한 3가지 정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내 브랜드가 쉽게 높아지고 관리하기 쉬워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예요. 그죠?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가 있어야 고객하고도 그렇고 내 파트너들하고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이 돼요. 신뢰 네트워크가 없는 쪽하고 내가 일 하나 틀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몇 달씩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안 가고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작업도 많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돈으로 그걸 갖다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돼요. 엄청 비용이 높아요. 그런데 신뢰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어떻게 돼요? 전화 한 통으로 끝나요.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공간이나 물건이나 돈이나 눈에 보이는 자본,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회적 자본. 그래서 그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거에 이거를 진짜 우리 금전적 재화적 자본 있잖아요. 재화적 자본에 신경 쓰는 거 이상으로 사회적 자본을 신경 쓰시면 좋은 게 뭐냐면 재화적 자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리려면. 물론 그쪽도 어느 금액, 어느 돈이 내가 보유한 게 돈이 어느 선 이상이 되고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담보로 해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거 이런 게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 재화의 기본은 지출을 하고 반대급부를 받는 걸로 내가 누리도록 돼 있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렇죠? 예, 지출이 된다고요. 그런데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구사하는 사람의 자세나 능력에 따라서는 이거를 내가 누리는 것 자체가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작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중에 일을 진행하시다가 윤국영 대표님이 궁금하신 게 생겼어요. 그러면 꾹 다물고 있는 게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그룹이라든가 제 담벼락에 있는 제 타임라인에 있는 글에다가 질문을 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윤구경 대표님은 저하고의 신뢰가 소모가 됐을까요? 아니면 늘어나게 될까요?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거기다가 지켜보고 있는 양쪽의 패친들이 공개된 데서 일을 진행하는구나 하니까 신뢰나 네트워크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져요. 이게 사회적 자본은 기본적으로 내 자세가 나쁘지 않으면, 내 자세만 기본을 갖추면 무조건 복복리예요. 그냥 복리도 아니고 복복리가 사회적 자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요 표현을 쓰면 약간 거북하실 수 있는데, 교회가 몇천 년을 살아남고, 그리고 그만한 힘을 갖고, 중보기도가 힘을 갖고, 온갖 그런 힘을 갖게 되는 제일 그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회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 이게 커뮤니티잖아요. 그죠? 사회적 자본이에요. 교회 자체가 사회적 자본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힘 때문에 그 많은 기적들이 상당 부분 일어나요. 사실은. 예. 근데 서로 쉬쉬하고 그 말을 하면 무슨 금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주물주물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실상이에요. 그게. 예. 근데 자, 그럼 이제 교회 이야기는 요거는 그 생각을 저기 하기 위해서 잠깐 그냥 인용을 한 거니까 그렇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거나 온라인 쪽 활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방금 이야기한 사회적 자본 부분이 누리기도 좋고, 누린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강해지고 이런 특징이 있으면 돈을 내가 벌어 가지고 그 돈으로 사회적 자본을 사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회적 자본을 먼저 할 수 있는 걸 다 벌고 거기에서 모자란 것만 재화적인 자본을 내가 추구하는 게 그게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워 보이세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지금 20대 남자 아이들이 제일 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회적 자본이 없어요. 사회적 자본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거를 자기가 알바라도 해서 몸을 팔아야, 시간을 팔아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재화를 이거를 받고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을. 그걸로 내가 번 걸로 입고 꾸미고 해가지고 외양을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친하게 굴고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오죽 힘들겠어요. 하나를 얻어내려 그러면 내 시간을 정확하게 먼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화적 자본에 중점을 둔 것의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 쪽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 특히나 우리 같은 구조는 더더구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들 각자의 미션을 갖고 계시고, 신앙,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내가 필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어떤 프로토콜, 이런 거 많은 거가 사실은 우리는 사회적 자본 쪽에 굉장히 많이 특화되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일반 재화 쪽으로만 하다 보면 이게 발이 어긋난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그래서 이걸 먼저 파악하는데, 이게 아까 브라우저, 도메인,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내가 이걸 해가는 거,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바깥에서 유료로 구매한 그런 툴들 있잖아요. 그 툴들 나만 굉장히 기능이 좋다고 하는 그런 도구로 해갖고 편의를 추구하면,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그거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게시판 하나라도 3개로 쪼개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공지사항 같은 거,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있는 그룹, 그리고 오픈 채팅방, 이런 걸로 불편하더라도 그걸로 게시판을 구성을 하면 사용하는 만큼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돼요? 크고 강력해져 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수익인 거예요. 우리 수익.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안 불어나냐? 그 안에서 내가 신뢰, 공동체의 힘, 문화, 컨텐츠 요런 거를 잘 찾아서 누리는 요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안에서 뭐만 하게 되냐? 광고 홍보만 하게 돼요.
일은 처리를 안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이걸 키워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물건 하나를 더 팔지? 요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도구는 거기까지 갔는데 자꾸 어느 쪽으로 빠져요? 이거 통해 갖고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조회수를 늘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할까? 팔로워 숫자를 늘릴까? 이러다 보니까 팔로워 숫자만 집중을 하면 뭐가 안 만들어질까요? 바로 교회 회 있잖아요. 공동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내 구독자인 거예요. 그리고 내 걸 노출해 갖고 그냥 봐주는 사람. 그걸 가지고는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공동체가.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 쉽게 안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실 때 아까 이야기 드린 거 툴은 잊어버리시고 뭐부터 간다? 예,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 브라우저, 도메인, 홈페이지 그리고 그 MV 팔아 그 기준으로 해갖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뭐예요?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광장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마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커스 쪽으로 들어와도 그래도 CDMS나 데넷나우를 쉽게 갈 수 있어야 되고 데넷나우를 들어와도 시커스라든가 다른 쪽으로 쉽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냥 산만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로 지금 다 모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예. 고렇게 해 나가는 작업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작업들이다. 예를 들어서 윤준식 님하고 해서 회사들 소개하고 자료집을 만든다. 그러면 그 자료들은 당연히 어디에 있는 자료여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따로 만들어 갖고 윤준식 님만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에만 있는 자료여야 될까요? 아니면 각자의 홈페이지에 비슷한 자리에 들어가면 비슷한 내용들, 그 각 회사의 소개나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중식 님 자료집 만들 때 회사들 소개한다. 그러면 먼저 뭘 봐야 되냐? 윤중식 님의 자료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도메인의 회사 소개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꾸며서 윤준식 님한테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내 거에다 올바르게 올려놓는 게 먼저일까요? 올려놓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복잡하게 주소 주세요, 자료 보내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하면 되냐? 우리 며칠까지 각자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 소개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자료집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원칙만 발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 딱 되면 마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있는 자료 딱 해서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죠? 일 추진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뭐냐? 더 좋은 거는 며칠까지 거기에다가 회사 소개만 올려놓는 거. 이거는 상당히 하수예요. 하수. 그러면 이제 중수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 거 여러 군데다 아까 이야기한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아니면은 페이스북 그룹이라든가 이런 데다 뭘 올려놔야 돼요? 제 거 홈페이지 여기에 회사들 소개 페이지 주소가 요건데 보시고 제가 일단 급한 대로 AI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있던 자료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뭘 보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골뱅이 뭐해요? 골뱅이 유명종, 골뱅이 윤준식, 골뱅이 이렇게 해가면서 딱딱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날짜 돼가지고 막판에 봤는데 부실한 거보다 일단 그렇게 미리 이렇게 던지게 되면 미리 이 빠진 사항이라든가 보완할 사항도 먼저 나오고 더 좋은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뭐가 돼요? 회사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소개. 그쵸? 내 이해관계자들한테 내 회사 소개를 각인시키는 기회인 거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 방식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요렇게 오픈해서 일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하는 작업들이 다 일스럽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 윤준식님한테 자료집에 내 거 빠지면 안 되는데, 만들어서 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는 거 따로.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따로. 그 다음에 내가 내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 브랜드 높이기 위한 작업 따로. 이러면 일은 늘어가고 효과는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요 방식들이 다 연결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다시 연결할게요. 도구는 브라우저 하나, 도메인은 그리고 내 홈페이지에서 출발을 해서 단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유명정 대표님이나 윤준식 님이 홈페이지에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는데 회사 소개가 누구는 맨 앞에 나와 있고 누구는 맨 뒤에 들어 있고 누구는 점점점 눌러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야 어느 하부 메뉴에가 들어 있고 이러면 그러면 통일성도 안 보이고 그게 다 비용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합의해 가면서 딱 자리를 잡아주는 거. 그래서 1차적으로 MV8R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 건을 갖고 토론을 지금부터 미리 해가면 그게 내 회사 브랜드 높이고 내 브랜드 높이고 내 상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구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 주고받는 게 이게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커뮤니케이션 한 거를, 그거를 곧바로 컨텐츠화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커뮤니케이션 하면 그게 자동으로 로깅이 되고, 로깅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낼 때는 AI 도구들이 다 나와갖고 그냥 던져 넣기만 하면 바로 나와줘요. 그쵸? 심지어 노트북 LM 같은 데는 우리가 파일 소스 있잖아요. 소스를 갖다가 새로 추가하면 그 개요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알아서 자기가 바뀌잖아요. 그쵸?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드린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가셔야 된다. 이게 우리 동맹이 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정 대표님 그 서울대 쪽에서 그 발표하시는 거 그쪽은 포럼에 대한 거 그 기록들은 다 어디에 모이게 되나요? 기록이요. 동반성장에 대한 거 또는 그 준비 상황 그 다음에 당일날 하시는 거는 라이브나 기록이 어떻게 남게 되는지 나중에 그 기록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는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그룹으로 해야 되겠네. 이벤트 걸어야 되겠네. 예. 네. 그 건 하나를 이야기 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른 분들도. 뭐든지 건수가 하나 있으면 요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투자 대비 내가 건질 효과 있잖아요. 가치.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 그 건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가치, 이거를 철저하게 항상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중에는 이게 자동으로 몸에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가 건이 하나 나를 건드렸다. 서울대 쪽 동반성장 포럼 그쪽에 발표가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기에서 들어간 거를 먼저 사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나올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올 거를. 보통들 어려워하시는 게 PPT 만들 때 내가 어디 가서 뭘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뭘 하거나 이제 교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막 내 지식을 갖고 이걸 구조하려고 먼저 신경을 써요. 그러면 강의는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이 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 그 시간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의뢰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번에 여기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거, 내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 각자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시간의 가치는 그렇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동방성장 포럼 발표가 취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또 갑자기 계엄이 선포가 돼갖고 어쩌고 해가지고 취소가 됐어. 그러면 나한테는 득이 됐어요? 손해가 됐어요? 준비하던 사람한테는? 보통은 손해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포럼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날짜는 뭐고 저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지금 그날 발표할 자료의 초안은 AI와 제가 기존 자료 갖고 이렇게 노트북 LM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 상태가 되네요 해서 올려놓고 의견 주세요 이런 거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다가 예를 들어 취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용히 가서 발표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날 강사비만 받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물러 나오는 거 요거보다 더 큰 거를 취소가 됐지만 나는 이미 그거를 얻어낸 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계산을 사업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법. 손해는 안 보고 어떻게든 이 기회를 활용해서 키워내는 거. 제가 그 국회에서 AI 커스터마이징 그거 했을 때 가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유명정 대표님은 아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그때, 거기서 찍은 사진도 잘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건 가지고 그 신문 기사 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이 많이 됐어요. 그, 전 장관 하시던 분들이라든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AI 관련해서 글 써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면 페이스북 하시는 거 아시죠? 대통령이 패치는 아니세요? 근데 거기에가 그 전 정권 때하고 달리 보통 이제 요쪽에서는 SNS를 굉장히들 잘 쓰세요. 안에 보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하나 소소한 거 가지고 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어요. 옛날처럼 절차를 어떻게 지키고 무슨 기관이 어떻고 요렇게 오래 뱅뱅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것대로 하고 중요한 건 SNS에서 만나가지고 해당되는 상대방 글을 찾아가지고 밑에다 댓글을 바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커요. 이번에 대변인실에 카메라 4대 추가하는 거 시작점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기자들하고 발표할 때 카메라 4대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추가하는 거? 그동안은 발표자 쪽만 비췄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발언하는 기자 있잖아요. 질문하고 발언하는 기자 쪽도 동시에 해서 국민들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서로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4대가 추가가 돼요. 6월 중순부터. 근데 이걸 자꾸 이 이름이 막 헷갈려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자기 머리에서 한 게 아니라 온라인 안에 있는 댓글들 보고 그걸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AI 관련된 글이 있어가지고 가서 찾아봤더니 안에 댓글이 한 2,000개가 되는데 다 둘러봐도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면서 댓글 단 거는 몇 개나 됐을까요? 10개가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전부 막 그냥 단순한 찬사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요런 것들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국회에서 그 발표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 영상 그때 찍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영상 올라간 거 그거 요런 걸 해 가지고 가서 밑에다 댓글을 달아 놨어요. 그랬더니 아직 그 대통령 거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좋아요는 좀 있는데 댓글에 대한 좋아요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달아놓은 답글은 없어요. 근데 박영선 장관 아시죠? 전 장관. 예. 근데 그분이 AI 관련돼서 써놓은 거 밑에다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박영선 장관이 답글을 바로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달려있는 다른 거에는 답글을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근거 자료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쪽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의견을 본인이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가서 그때 제가 국회에서 그거 발언하고 이거 하는데 제가 발표하는 발표비를 따로 받았나요? 그런 게 없어도 기록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공개되어 있는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전체가 갖는 가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하나만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게 내 자세와 태도가 되고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제가 무슨 도구를 많이 알고 기법을 많이 아는 줄 아세요. 근데 저하고 오래 지내신 분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영진 씨는 가치의 중첩을 잘한다라고 해요. 저한테 대해서. 사실 저 아무 기반도 없어요. 보시면 아시지만 계단 아래 앉아갖고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논의들 하고 그런 게 반영되고 그다음에 애도 적지 않은데 애들 전부 다 이제 성년이 되고 요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를 계속 누적시켜 가는 거 있잖아요. 요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적시켜 나가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힘들어요. 그게 다 비용이에요. 아시겠지만 시간 들어가고 왔다 갔다 뛰어다녀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디지털 쪽은 어때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매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도구나 기법, 전략 이런 것들은 몽땅 다 어떻게 돼요? 그런 오프라인이 갖는 단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시켜 가는 게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공부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얼른 해도 계산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려 그러면 일단 우리 어디서 모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기는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병경 대표님부터 안 오실 것 같아요. 지금도 본인이 지금 앞뒤 일정 생각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지금 딱 필요한 데서 이렇게 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오프라인이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공간 자체의 비용이나 뭐 커피값이나 이런 거 둘째 치고. 그죠? 예. 그거 뭐야?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네. 지금 그 대화라고 하는 그 어떤 유튜브 그런 그 라이브 같은 거를 네. 7월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매주. 그래서 네네. 우리 뭐 동맹기업 대표님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뭐 좀 같이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나,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회적 자본을 좀 축적하는 그런 시간들.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요. 그런 분들이랑 이제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약간 이제 그런 약간 공공성 있게 그런 담론의 장을 이제 만들어 가자. 근데 이거를 뭐 스튜디오에서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원래 시커스 우리 카페에서 그거 오픈되면은 그 장소에 초대해서 조금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너무 이렇게 힘 많이 주지 않고 라이브로 하면서 뭐 그런 자료들을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스마트폰 정도로 뭐 중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런 걸 당연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예를 들면. 그렇게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오프라인이 가능하냐. 그 한 덩어리의 사람들 있잖아요. 일종의 공동체나 조직. 여기는 요즘 정도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데 요즘 정도에는 월 1회 정도가 그냥 적정치예요. 한계 또는 적정치. 그러니까 우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모일 수 있는 거는 시커스든 여기다 모일 수 있는 거는 최대치가 한 달에 한 번인 거예요. 잘해야. 이건 잘해야 해요. 그것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공간 갖고 있는 사람은부터 시작해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한 개씩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네. 별의별 인제 저희가 많이 꼬이는 거예요. 회비는 또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이 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만나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루에도 몇 명씩도 만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 건이 있으면 그 앞뒤를 다 챙기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지금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은 제일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오프라인은 제일 나중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 절차를 갖고 계셔야 돼요. 유명종 대표님이 요 루틴을 잘 가다듬어 갖고 사람을 만날 때 미리 보내줄 질문지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채널들이라든가 상대방의 MVP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받거나 미리 조사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요 틀을 맨 처음에는 한 건 하는데도 좀 신경 쓰이시겠죠. 근데 몸에 배고 이거를 딱 절차로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달려가면서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죠? 요즘은 도구가 좋고 검색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데마다 라이브를 한다. 거의. 근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부담이 제일 적고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위한 방송을 만들면 식상해요. 너무 내용이 틀이 딱 이렇게 좁아져요. 예. 그래서 보는 사람도 재미없고 우리한테도 유용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상대방 있잖아요. 만나는 상대방에 완전히 집중된 내용.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 게 어디에 집중이 돼야 돼요? 우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쉽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바로 사회적 자본에 집중하는 거. 어,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이 모자라서 제대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과거에 가장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힘든 이야기도 사실은 지나고 나면 뭐가 돼요? 영웅담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회적 자본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게 있어서 크게 힘들었던 삶에서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그 영역을 한 부분 반드시 건드려주고 그다음에 그분의 현재 사회적 자본의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고 우리랑은 어떻게 그런 사회적 자본 부분이 엮이는지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마음이 급해지니까 당장 우리 무슨 행사 할까요? 아니면 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사회적 자본이 우선, 그 다음이 인적 자본, 그리고 제일 나중에 재화적 자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이 공감대 형성이나 뛰어들기가 좋은 거예요. 부담이 적고 효과가 당장 나타나니까. 사회적 자본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재화적 자본은 꿈은 막 부풀려 놓고 안 되는 건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먼저 재화를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마중물로 재화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나중에 힘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사회적 자본만 다루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이야기의 전체 골격이라든가 초점을 이쪽에다 두고 이렇게 해가시는 거. 사회적 자본 이야기를 제가 디지털 DX하고 AX 쪽 요쪽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사회적 자본 쪽을 계속 이야기 드리냐면 사실 디지털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넘겨주는데 너무 좋은 도구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천민자본주의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디지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광고 홍보용 어떻게 하면 알리고 자꾸 요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쪽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챙길 수 있는 것도 널렸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널렸어요. 저는 사실 페이스북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 사람들 만나갖고 댓글 달고 노는 거 그것만 해도 제가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안 고파요. 사실은 끼니 때 되면 워낙 안 움직이니까 냉장고에서 계란 2개 갖다 후라이해서 먹어도 한 끼니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그래도 저는 하나도 이 뭐라 그럴까 위축되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새로운 분 만나고 날마다 좋은 논의를 할 수가 있고 이것만으로도 그냥 막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내 삶에만 도움이 되냐? 아니에요. 아내가 뒤늦게 지금까지 공백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집에만 있느라고. 근데 복귀해 갖고 지금 일하는 거 그런 쪽이라든가 막내가 지금 학교를 AI 쪽으로 해 갖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 딸내미가
치과 다녔다가 그다음에 지금 치위생 쪽으로 가게 된 거 이런 거 뒷 배경에가 전부 뭐가 있겠어요? 제 SNS 쪽 활동한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그 효용감이 굉장히 넘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번에 투표 한 건 해놓고도 효용감 넘친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게 돈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투표한 걸 우리가 돈으로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배가 고프다? 안 고파요. 옷도 지금 입고 있는 거 요거 무슨 옷인지 유명정 대표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뭔 옷이죠? 우리 공동체에서 준 거 아닌가? 그쵸? 맞아요. 예, 바자회에서 열어 주셔가지고 그래갖고 챙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하나를 먹어도 저는 이제 집에서 상치를 먹는데 그 상치가 이 옆집 요쪽 이 벽을 딱 마주하고 있는 옆집 할머니가 요 아래서 텃밭에서 가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산 거하고는 효용감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히나 그 막 남들이 생각하는 잘 나가는 기업 요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 계속 투자만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삶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그러면 그거를 끌어오는 게 사회적 자본인데 그거를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이게 온라인이다. 디지털이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재화적 자본 요쪽을 어떻게 갈까? 그거 천천히 생각하셔도 진짜 해결 잘 돼요. 이쪽을 차근차근 해 가시면 오늘 공부하신 것만 해도. 예. 자, 질문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까 윤국영 대표님 옵시디언 꼭 쓰실 필요 없어요. 옵시디언은 예, 그거는 제가 이야기한 거에 사실 그 올려드린 자료에 그 논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분이 옵시디언을 쓴 거고, 예, 그리고 제가 이미 먼저 알려드렸던 다이널리스트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쓰시기에는 그냥 좀 나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이널리스트, 노션 요런 거, 구글 드라이브 요 정도 선에서 우리 규모 일은 끝나요. 옵시디언은 오히려 어떤 분들한테 좀 적합하냐면 약간 폐쇄적 성향이 강하고 남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경우 그런 때는 옵시디언이 조금 효용감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이널리스트도 뭐 내가 오픈해 주지 않으면 다이널리스트, 노션, 구글 드라이브도 내가 오픈해 주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효용감이 있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옵시디언 따로 이렇게 시간 투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이게 주시면 이제 처음 이제 뭐야 은하수 같이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그쵸. 보이는 예, 그게 그게 멋있어 너무 보여서 시작하는 분들이 괜찮고 많아요. 저의 그 컨셉 중에서 예. 이게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생각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이거저거 뽑아서 이제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서 이제 한번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이거 뭐 오프라인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만 그러신다면 다이널리스트 유료 버전에도 그 기능이 있고 다이널리스트 원래 해오던 거 그리고 뭐, 옵시디언이 무료로 그걸 해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그거 그렇겠네요. 매력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되게 쉬운 매력이 뭔가가 많이 있거든. 있겠죠, 뭐. 예. 뭐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런 걸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찾아보기만 하면 되고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예. 뭐 찾아보면 또 그런 종류의 또 쉬운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그거에 대한 욕심과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방법론이 제텔 카스텐이에요. 제텔 카스텐 쓰고 계세요? 그 기법은? 아니요. 그러면 모릅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검색해 가지고 시간 나실 때 한번 조금 보시면 괜찮은 게 제텔 카스텐이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덩어리에서 어떻게 해서 계속 이 건을 추출해내고 요게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보면서 다음 걸 또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쓰기 좋은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아, 이제 감사하고요. 하나 더. 지난주에는 핸드폰에다가, 네, 말씀하세요. 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거, 그거 조금 정리되어 있는 거, 제 이야기가 너무 막연하게 들리시면, 물론 검색만 해도 나오지만, 그냥 사회적 자본을, 책으로 꼭 보고 싶으시면, 제3의 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3의 자본. 예, 그러면 그 책 읽어보시면, 그쪽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는 제일 정리가 잘 돼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상태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요거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제3의 자본 그 책 참고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디지털 관련된 거는 저처럼 설명돼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사회적 자본에 대한 내용만 돼 있습니다. 그 책은.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끊어 먹어서. 아니에요. 네네. 감사하다는 얘기라고 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네. 첫 번째 링크로 뭐 사파리나 크롬으로 딱 연결되게 자기 도메인 홈페이지 그걸 항상 준비해라. 손가락 닿는 데다가 그렇죠. 같은 세팅해 이야기죠. 놨고요. 예. 아우 네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메인을 이제 좀 더 적극 사용하라 이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예.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다가 막히는 거는 요 시간은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간까지 네네. 기다리지 마시고 주중이 저랑 함께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주중이. 그러니까 일주일 다 낭비하지 마시고 일주일 잘 쓰시고 그 안에서 비동기로 주고받으니까 답답했던 거를 푸는 시간이 화요일 날 요 시간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 전인가요? 저희가 이제 페북 그룹의 출퇴근하는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저랑 지금 유영진 대표님만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 학과의 일과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늦게 자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아예 자정 넘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날의 미팅 일정 같은 것들을 조금 남겨주시고 하고 할 일들도 조금 적어주세요. 그러다가 저희가 동선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번개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도 좀 오늘 좀 새롭게 생각하는 거는 대화를 기록하고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일단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유튜브는 라이브가 안 되죠? 유튜브는. 아니요, 됩니다. 라이브, 유튜브도 라이브 잘 되죠. 근데 라이브 됩니다. 라이브 네, 방송은 되는데 안에 있는 네. 참여하는 분들이 내가 라이브 방송할 때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유미한 관계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예, 당분간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라이브 유튜브로 방송이 할까요? 된다. 이거에 가까워요. 페이, 페이스북으로 남길까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대화한 추천하는 내용들을 방법은 기록으로. 네,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예, 네, 번거롭지만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시는 거. 예. 그 방법이 현재까지는 제일 실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해서 내가 네트워크도 괜찮고 하드웨어 받쳐주니까 나는 동시에 하겠다. 그러시면 스마트폰으로 쓰시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거 네, 쓰시면 돼요. 네. 그럼 동시도 가능합니다. 맞아. 프리즘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라이브로 스튜디오. 예. 프리즘 하고, 그 다음에 프리즘 안 쓸 때는 그냥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서 일단 한 다음에 그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고, 그거를 유튜브에다 다시 업로드한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절차로는 복잡해 보이는데 명쾌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실제 시작할 때 스타트 딱 그 라이브 방송 스타트하는 데까지 가장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 페이스북 라이브가 저는 익숙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 페이스북 라이브로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뭐 중요한 얘기는 우리 라이브 끝난 다음에 좀 더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진행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그렇기도 그런 한데 식으로. 그거를 약간 음, 머리가 음, 맑을 때는 그냥 하는 게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하다가 음, 정신없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할 때를 위해서라 그걸 위해서라도 음, 메모를 하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걸 추천해 드려요. 음, 그러니까 우리 다이널리스트든 아니면 구글 킵에다가 요렇게 음, 포스트잇처럼 다 쓸 수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만났을 때 라이브 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예, 요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다듬어 가서 쓰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이 틀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한번 시범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조금 아쉬운 우리, 게 네, 폰으로 할 때 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가 옛날에는 가로가 됐는데 지금은 세로밖에 안 되는 거 이게 엄청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음, 재활용하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인제 아까 이야기 드린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쓰거나 그냥 음, 페이스북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 라이브라도 쓰시라고 하는 게 이 가로 모드 예 고것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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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석 대표님도 사람들 많이 만나시니까 네. 만날 때 필요하면 그러면은 같이 하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유명정 네네. 대표님한테 예. 6월 23일 날 우리 CDMS 어 1주년 할 때 우리 저희 대학원 쪽에서는 지금 한 열대 명밖에 이제 모집이 안 됐는데 CDMS 쪽에서 몇 분이나 오시게 될까요? 지금 현재 한 25명 정도? 네, 25. 예, 그럼 그래서, 토탈하면 40명 정도 되겠네. 그래서 네, 장소가 예, 어, 좀 60명을 개런티 해줘야 되는 데라 혹시 해야 되나 예, 했는데 예, 40명 정도 되면 그냥 이 장소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이렇게 네, 해서, 예, 네, 저희 뭐 가족도 좀 같이 오시고, 예, 뭐, 네, 대표 한 분만 입장료 내시고 나머지 분들 들어오셔. 부페 시켰으니까 와서 그냥 네, 자유롭게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날 좀 좋습니다. 가족, 우리 애들 뭐 다 초대해서, 우리 아빠가 지금 이런 거 한다. 또 이런 네트워크 있다. 이런 시간들. 또 우리 자녀들끼리도 좀 네트워크 해주는 시간. 좀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그것도 좋은 것 다들, 예, 다 가족도 초청하고, 그래서 일단은 빈자리를 다 채우도록 해보시죠.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조금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잘 젖어드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